네, 이번 주 놓치지 말아야 할 시사 이슈들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시간 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주변에 테슬라 타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실물로 보긴 봤는데 네. 문 열리는 거 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난 사고가 소방관이 도착했는데 문을 못 열어서 네.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그 사건을 잠시 후에 인터뷰할 거니까요. 요거 네. 하고 듣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스케줄 체크해 보죠. 오늘부터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되는데요. 네. 3주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긴 한데 그 신속 강원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좀 오류가 좀 있는 데다가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를 잘 넘겨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곳은 어딘가요? 미국이 현지 시각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화이자 백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영하 70도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을 하는데 뭐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특수 컨테이너가 동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전국에 운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맨 처음 세계 최초로 맞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미국도. 오늘 살펴봐야 할 일정 더 있습니까? 또 미국인데요. 네.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 14일 치러집니다. 원래 이게 형식적인 절차였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참 미국발 뉴스가 오늘 많습니다. 많네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미국이에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 예외로 인정이 됐던 소규모 학교들도 이번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는 지난 7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고교는. 네. 근데 원래 이게 18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달 28일까지 또 열흘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서울 시내 모든 학교 등교가 중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멈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뜨겁게 토론도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징계위도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인데요. 1차 심의 때와는 달리 2차 심의 화요일에는 비위 혐의,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모두 8명의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요. 네. 4명은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을 대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4명 정도는 법무부 측 입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팽팽하겠네요. 네. 그나저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원래 어제 사과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다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사과를 하겠다라고 또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문 초안을 이미 작성을 했고요. 이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유를 했고 좀 상당 부분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저희 금요일 출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문안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예. 근데 약간 톤이 조정이 됐구나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사과를 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죠, 이것도. 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에는 제21회 여성영화인 축제가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를 빛낸 여성 감독 3명이 랜선 토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여성 영화인상 시상식도 개최가 되는데 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와, 이제 영화제도 비대면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예. 그래요. 목요일로 갈게요. 목요일. 목요일에는 일정이 좀 많습니다. 일단 내년 그 경제 정책 방향을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네. 시중 유동성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관심이고요. 네. 특히 목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거든요. 의원총회. 네.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일단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의당에서 반대해온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뭔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네. 그 작업장에서 어떤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해도 저 소상공인까지는 처벌 안 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뭐 봐주거나 이런 것 없이 더 엄하게 강화해야 한다 이쪽인 거고요.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적용 제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정의당 입장이고 진통이 좀 예상되죠.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목요일 살펴봐야 될 일정 더 있습니까? 미국 그 FDA에서요. 모더나 백신 승인 여부를 목요일날 심사를 하거든요. 네. 네, 화이자에 이어서 이제 모더나까지 사실상 통과가 되지 않을까,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에서 조금 네.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 미국 FDA가 승인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시는데 미국 FDA가 승인 안 한 것을 우리나라 뭐 식약청에서 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요. 부담스럽다면서요. 그런 전례가 별로 없죠. 그렇죠. 거의. 네.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승인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하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걸 그냥 할지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FDA. 지금 최종 계약이 완료된 게 아스트라제네카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거는 그냥 구두 구매 확정만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손흥민 선수 일정은 뭡니까? 그 국제축구연맹 최종 후보 3명, 최고의 득점을 뽑는 최종 후보 3명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됐거든요. 오, 그 지난해 기억하실 겁니다. 번니와의 그 경기에서 네. 70m 질주한 끝에 골 넣은 그 골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 시상식이 17일 날 현지 시각으로 17일 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손흥민 선수 골이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수상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그때 70m 질주하면서 한 6명인가 따돌리고 골 넣지 않았어요? 6명을 따돌렸죠. 그렇죠. 70m를 달린 것도 대단한데 6명을 따돌린 것 때문에 더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목요일이라고요? 네. 예, 목요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오랜만에 하나 들렸으면 좋겠네요. 금요일 갑니다. 방통위가 지상파 3사 제어가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요. 네. 지난 3일에 심사평가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SBS와 KBS ETV가 합격 점수에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네. 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조건부 제허가 쪽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